국정원 메인 서버가 처음으로 열렸답니다. 이 그동안 대한민국 역사 이래로 몇 번의 그 시도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던 메인 서버가 국정원 적폐청산 TF에 의해서 이번에 이제 열려서 그 정보들이 나오게 된 거죠. 이게 너무 늦게 열려가지고 다 건더기 다 날아가고 정말 아무 쓸모없는 직원들 소풍 갔다 온 거 정산서 이런 것만 남아있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진짜.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국정원이기 때문에 국정원 서버에 메인 서버에 들어가 있는 자료는 국정원장이라도 마음대로 못 지울 겁니다. 그렇죠. 정보 시스템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우리가 뭐 하나 지우면 지웠다고 생각하지만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연관 정보들이 네. 워낙 많기 때문에 지울 수는 없어요. 그렇게 지울 수는 없고 그래서 이번에 국정원이 민간인들 동원해가지고 댓글 작업하게 하고 했던 정보들이 나왔던 게 그거고요. 서버에서 나온 거고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취임 뒤 사이버 외곽팀 30개 팀을 동원해서 여론조작 활동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발표가 되는 부분들 지난 방송에서도 나갔지만 국정원 냅두면 또 살아나고 이런 방식으로 가잖아요. 이번 기회에 이렇게 탈탈 털어가지고요. 저는 책임자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이건 할 겁니다. 예. 그게 이제 뭐 상부에 있는 윗대가리들만 처벌하는 게 아니고 실무자들도 다 섞어야죠. 실무자들 중에서 정말 어쩔 수 없이 한 상황을 제외하고 중간 간부들 정도까지는 강력하게 처벌을 해서 최소한 이런 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그들의 뭐 쉴드대로 무슨 진보 정당의 누구누구가 간첩으로 의심된다. 그런 활동까지 봤을 때 전혀 근거가 없다고 느껴지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 국정원이 통합진보당 그때 내란 음모 관련한 이석기 내란 음모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근데 법에서는 내란 음모 자체가 아니라고 판결이 나잖아요. 그런 식으로 판결을 받은 국정원 직원은 처벌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의도성이 너무 보이잖아.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이 국정원 자료들을 우리 그 서울중앙지검에 그때 그 국정원의 원세훈 원장 시절에 그 조작 사건들을 담당했던 검사들이 다 모였거든요. 서울중앙지검으로 다시 헤쳐 모였어요.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에서 국정원에서 그 자료들을 이첩해주면 원세훈 댓글 사건에 이거에 대해서 적용 여부를 검토해서 재수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우리 녹음하는 오늘 국정원에서 자료를 보냈어요. 중앙지검으로. 그래서 중앙지검에서 윤석열 지검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원세훈 재판 이제 선고일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10여 일 정도 남았잖아요. 그 선고일 이전에 변론 기일을 다시 한번 잡는 거를 지금 고려 중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정보 자료들을 갖고 원세훈을 한번 좀 제대로 재판 결과가 나올 수 있게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야기해 보면 원세훈이 이명박을 배신할 수 있을까 하는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나오고 있어요. 결국에는 이명박이 지시했다고밖에 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법적으로 만약에 원세훈이 그런 부분을 불게 될 가능성이 여러 가지 회자가 되더라고요. 원세훈이 아마 이번 조작 사건, 이 댓글 사건이나 이런 거 요거만 갖고 불기는 힘들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지금 국정원에서 이 메인 서버에 자료를 뒤지는 게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키워드 작업을 한답니다. 그러면 댓글팀 이렇게 단어를 넣어서 찾는 검색을 하는 거예요. 서버에서. 그러니까 이거 노가다잖아요. 이거는 뭐 사람이 앉아서 해야 되는 거라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마차님 거라. 보내요. 검색 잘해요. 아 맞다. 검색의 신. 걱정원장 마차입니다. 그쪽으로 파견할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번에 찾아낸 거예요. 댓글팀 이것도. 민간인 댓글팀도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 작업을 하고 있대요. 국정원에서. 근데 이렇게 그 적폐를 파헤칠 때마다 놀라운 게 자꾸 이렇게 서로 엮이는 건데 얼마 전에 그 장충기 삼성사장 문자 있었잖아요. 그 문자도 국정원 기조실장이 보낸 게 있어요. 이현수라고. 근데 그 문자 내용이 사장님 회사의 지원으로 우리나라가 안정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료는 아주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라는 대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보를 삼성한테 받아가지고 국정원이 활용을 했다고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 문자가 있단 말이야. 기조실장이 그것도. 이 정도 되게 되면 국정원의 위상이란 게 얼마나 쓰레기인지가 제대로 보여지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이제 다 뒤집어서 삼성하고 연관관계도 차단해야 되는 거야. 국정원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그 정병진 목사 인터뷰에 보면 18대 대선 투표용지를 다 지금 없앴거든요. 예. 검증하겠다고 해놓고. 보관기일을 딱 지났다고 이제 싹 없애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수년 전부터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는 선관위 서버가 국정원 관리예요. 그래서 왜 다시 이야기를 드리지만 뭐 이제 다 아는 얘기가 됐지만 2012년 12월 19일에서 20일 넘어가는 새벽 1시 25분 박근혜 후보가 당선이 확정되는 시점에
득표율이 51.63%. 5163. 예. 그러고 나중에 마지막에는 51.55로 끝납니다. 제가 새벽에 이게 여러 가지 골 때리는 측면인데 지금도 기억나요. 문재인 후보가 지고 박근혜가 당선되는 시점에 제가 아침 일찍 새벽같이 밥 먹는 식당에 갔던 기억이 나요. 그 선거 끝풀이로 당선은 확정됐고 계속 TV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51.6으로 계속 나오고 있어서 새벽에 한 그때가 7시쯤 됐었나?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 방송 다루면서 선관위 홈페이지 들어가 봤더니 51.55로 나오더라고요. 이게 사람들이 머릿속에는 계속 51.6이라고 인식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51.55로 끝나고요. 어쩌면 그 타이밍에 정확하게 1시 25분에 박근혜 당선 확정인데 그게 국정원의 부대명 5163 부대랑 똑같을 수 있냐. 그렇죠. 이게 그냥 우연일치일까요?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이런 수치가 4자릿수까지 딱 맞아 떨어져 버리는 그런 놀라운 그거를 이제 너무 자주 봐 우리가 좀. 아니 이거는 정말 확률적으로 저 안드로메다 성운에서 야구공을 던졌는데 그 날라와가지고 송 작가님 머리에 맞는 확률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레노버 PC, RCS 사건 이런 것도 다 뒤집어 보면은 국정원이 하지 않은 게 없다. 그런 의혹이 있다 이런 거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저는 이렇게 봐요. 5년 동안 국정원만 제대로 기억해도 성군으로 남을 겁니다. 그 정도로 악의 구렁텅이 같은 거였고 지금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 위치가 바뀌었는데요. 사실 검찰도 적폐 대상 중에 하나잖아. 그렇죠. 근데 박근혜 때는 국정원 힘이 더 셌어요. 어둠의 세력들이다 보니까 검찰이 예를 들어서 국정원 압수수색 하겠다고 가요. 못 들어가.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자료만이라도 받아서 줘. 안 해줘. 그런 식으로 계속 버팅기면서 명맥을 유지했단 말이죠. 검찰 입장에서는 이런 거 있잖아. 자기들은 사법고시 합격해서 사실은 검찰이 정치를 하는 건데 누구누구를 구속하거나 이런 거는. 근데 그들도 건드리지 못하는 성역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청와대와 국정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썩죠. 그리고 왜 RCS 사건 같은 거 났을 때 국정원장 불러다가 국회에서 이야기하면 거의 대부분은 다 어떤 식으로 반응했냐. 국가 기밀 사항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 심지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는지도 몰라요. 그런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우리가 이상하게 엮으려다 보니까 그 RCS 사건에 해결하겠다고 나섰던 사람이 안철수였는데 그냥 위험해 끝났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안철수가 이명박의 후에 아바타다 보니 일부러 그런 게 아니냐 이렇게까지 그거는 약간 좀 무리가 혹시 있다고 그 그러고. 국정원에다가 V3 프로그램 팔아먹고 끝낸 거 아닌가요 혹시? 당연하죠. 지금 우리나라 모든 국가기관의 그 패치는 다 V3가 들어가서 그걸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V3가 실제 백도어를 가지고 있다라는 전자에서 보면 우리나라 모든 그 정보기관의 서버를 다 들여다볼 수도 있는 거고요. 문제는 그 안에 들어가서 작업하는 내부 보안요원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서버에 직접 들어가서 작업하는 사람들도 다 안랩에서 파견을 보내서 들어가서 오프라인 작업이 서버 내에서 가능하다는 거죠. 그 보안 프로그램도 그렇고 최근에 약간 좀 문득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좀 소름 끼쳤던 게 뭐냐면은 이 핸드폰 같은 경우 대부분 요즘에 이제 구글 같은 데로 동기화 시키잖아요. 네. 그럼 그 정보가 다 그쪽하고 공유되고 있는 거거든. 그 정보들이 어떻게 안전하게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게 생기더라고요. 무슨 대화를 나누고 무슨 문자가 왔고 무슨 약속이 있고 무슨 사진을 찍었고 무슨 음악을 듣고 이런 것들이 다 그냥 공유되는 거잖아요.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그게 보안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안철수의 안랩이 가지는 가치, 기업의 가치가 단순하게 주식 뭐 몇만 원짜리 주식에 기인하지 않는 거고요. 대한민국 모든 국가기관, 공공기관, 대기업 기관들을 전부 다 보안 관리를 하는 게 그 회사라는 면에서 그 회사를 국가기관 내지는 국정원 내지는 일부 권력자가 쥐고 있었다고 생각했을 때 거기서 생겨날 수 있는 엄청난 이득은 우리의 상상을 불허하는 거죠. 보안 프로그램을 갖고 그거를 컨트롤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 더불어민주당의 안철수를 무지하게 공격해 되는 사람을 들여다보거나 이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기술적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내부적인 백도어라든지 아까 설명했던 대로 어떤 그 RCS처럼 리모트 컨트롤이라든지 그 기능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그 코드를 갖고 있는 회사의 엔지니어밖에 모르는 거예요. 없다고도 100% 얘기할 수 없고 있다고도 100%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은 맞는데 분명 우리가 있었던 디도스 사건 때에 안에서 그 서버를 막았던 부분이라든지 외부 서버는 멀쩡했는데 내부에서 막혀버린 사건이라든지 농협 해킹 사건 그다음에 뭐 원자력 해킹 사건 뭐 여러 가지 경우들을 봤을 때 과연 이게 외부 침입이 맞는 거냐라는 의심이 드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예.
얘가 좀 너무 나갔는데 어쨌건 간에 국정원이 탈탈 털리고 있는 모양새고요. 국정원 개혁하겠다고 들어가신 분 입장이니까 뭐 더 이상 뭘 어떻게 숨기겠습니까만 국정원은 다시 살아나면 안 됩니다. 이들이 할 수 있는 거 딱 북한 또는 해외 정보, 사실은 국정원이 털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중국이나 미국도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럼요, 당연히. 예. 에이, 참. 이석기 내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근데 법에서는 내란 음모 자체가 아니라고 판결이 나잖아요. 그런 식으로 판결을 받은 국정원 직원은 처벌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의도성이 너무 보이잖아.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이 국정원 자료들을 우리 그 서울중앙지검에 그때 그 국정원의 원세훈 원장 시절에 그 조작 사건들을 담당했던 검사들이 다 모였거든요. 서울중앙지검으로 다시 헤쳐 모였어요.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에서 국정원에서 그 자료들을 이첩해주면 원세훈 댓글 사건에 이거에 대해서 적용 여부를 검토해서 재수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우리 녹음하는 오늘 국정원에서 자료를 보냈어요. 중앙지검으로. 그래서 중앙지검에서 윤석열 지검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원세훈 재판 했던 정보들이 나왔던 게 그거고요. 서버에서 나온 거고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취임 뒤 사이버 외곽팀 30개 팀을 동원해서 여론조작 활동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발표가 되는 부분들. 지난 방송에서도 나갔지만 국정원 냅두면 또 살아나고 이런 방식으로 가잖아요. 이번 기회에 이렇게 탈탈 털어가지고요. 저는 책임자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이건 할 겁니다. 예. 그게 이제 뭐 상부에 있는 윗대가리들만 처벌하는 게 아니고 실무자들도 다 속가야죠. 실무자들 중에서 정말 어쩔 수 없이 한 상황을 제외하고 중간 간부들 정도까지는 강력하게 처벌을 해서 최소한 이런 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그들의 뭐 실드대로 무슨 진보 정당의 누구누구가 간첩을 의심된다. 그런 활동까지 봤을 때 전혀 근거가 없다고 느껴지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 국정원이 통합진보당 그때 내란 음모 관련한 이제 선고일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10여 일 정도 남았잖아요. 그 선고일 이전에 변론 기일을 다시 한번 잡는 거를 지금 고려 중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정보 자료들을 갖고 원세훈을 한번 좀 제대로 재판 결과가 나올 수 있게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야기해보면 원세훈이 이명박을 배신할 수 있을까 하는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나오고 있어요. 결국에는 이명박이 지시했다고밖에 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법적으로 만약에 원세훈이 그런 부분을 불게 될 가능성이 여러 가지 회자가 되더라고요. 원세훈이 아마 이번 조작 사건, 이 댓글 사건이나 이런 요거만 갖고 불기는 힘들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지금 국정원에서 이 메인 서버에 자료를 뒤지는 게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키워드 작업을 한답니다. 그러면 국정원 메인 서버가 처음으로 열렸답니다. 이 그동안 대한민국 역사 이래로 몇 번의 그 시도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던 메인 서버가 국정원 적폐청산 TF에 의해서 이번에 이제 열려서 그 정보들이 나오게 된 거죠. 이게 너무 늦게 열려가지고 다 건더기 다 날아가고 정말 아무 쓸모없는 직원들 소풍 갔다 온 거 정산서 이런 것만 남아있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진짜.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국정원이기 때문에 국정원 서버에 메인 서버에 들어가 있는 자료는 국정원장이라도 마음대로 못 지울 겁니다. 그렇죠. 정보 시스템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우리가 뭐 하나 지우면 지웠다고 생각하지만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연관 정보들이 방식으로 워낙 많기 때문에 지울 수는 없어요. 그렇게 지울 수는 없고 그래서 이번에 국정원이 민간인들 동원해가지고 댓글 작업하기 끌팀 이렇게 단어를 넣어서 찾는 검색을 하는 거예요 서버에서. 그러니까 이거 노가다잖아요. 이거는 뭐 사람이 앉아서 해야 되는 거라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마차님 거라. 보내요. 검색 잘해요. 아 맞다. 검색의 신. 걱정원장 마차입니다. 그쪽으로 파견할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번에 찾아낸 거예요. 댓글팀 이것도. 민간인 댓글팀도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 작업을 하고 있대요. 국정원에서. 근데 이렇게 그 적폐를 파헤칠 때마다 놀라운 게 자꾸 이렇게 서로 엮이는 건데 얼마 전에 그 장충기 삼성 사장 문자 있었잖아요. 그 문자도 국정원 기조실장이 보낸 게 있어요. 이현수라고. 근데 그 문자 내용이 사장님 회사의 지원으로 우리나라가 안정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료는 아주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라는 대목이 있거든요.